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글로벌 화학기업인 LG화학으로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10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부회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LG화학은 서산 대산 3 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와 확장부지 내 43만 8,795제곱미터의 ESG 공장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4월까지 총 2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도와 서산시는 LG화학이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펴니다.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 부행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과 충남신보가 추천하는 도내 또는 도가 승인한 업무구역 소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협약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보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 등 각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1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 등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가수원에서 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 행정수도 완성 추진 전략, 강호축 비전과 추진 전략 등 충청권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각 지역 중점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중 충청권 지방은행은 지난 6월 충남도가 개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도는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자금 역외 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을 제안한 만큼 향후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림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인데요.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양 지사는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 전 세계에 연대를 일으킨 용기를 기리는 날이라며 침묵을 깨고 반세기 만에 터져나온 할머니들의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도내 15개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숙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보고, 훈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날 훈련은 음성통화 훈련, 영상통화 훈련, 문자 전송 훈련, 영상 파일 전송 훈련 위주로 진행됐으며 상호통신 숙달에 중점을 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 소방, 경찰, 해경, 지자체,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24만 명 333개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통신망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향후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36개의 추가 단말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대전 MBC배 서천 국제오픈 태권도 대회 일정에 맞춰 개최한 충청남도 태권도 전당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대회 개회식을 함께했습니다. 양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전익현 도의회 제1부의장, 노박래 서천군수, 김진호 도 태권도협회장, 김환균 대전 MBC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준공식, 개회식 순으로 실시됐습니다. 대전 MBC배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도와 서천군, 문화체육관광부, 대전 MBC, 충남 서천군 태권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5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무관중 대회로 열렸으며 비대면 취지에 맞춰 경기 종목을 공인 품새와 경연으로 지정해 선수들이 자국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대회 누리집에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지역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잠재력 있는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대전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 및 편의시설 공간 등을 비롯해 2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프로젝트룸, 교육실, 운영사무실, 3, 4, 5층은 입주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개별기업 입주실, 회의실, 6층은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자를 위한 공용 입주실, 다용도 회의실, 공용 OA존,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대전시는 지원센터를 VR, AR, MR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허브로 육성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금융, 해외 진출 지원 등 지역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과 서구 만년동을 연결하는 제2엑스포교가 지난 18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엑스포교는 길이 318m, 왕복 4차로, 4m의 편측보도로 시공됐습니다. 제2엑스포교 개통으로 전민동 방향에서 만년동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과학공원 내거리를 지나지 않고 제2엑스포교를 이용해 바로 만년동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돼 과학공원 내거리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둔산동에서 사이언스 콤플렉스나 엑스포 과학공원을 갈 경우에도 대덕대교 내거리에서 천변도시 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우회전, 엑스포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 후 제2엑스포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이 지난 19일 2021년 제2회 장항 열린포럼을 열어 장항 아우름스테이 허브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군은 공유숙박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객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9일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장항 열린포럼. 이날 포럼에는 노박래 서천군수, 장항 활성화 사업 통합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장항 아우름 스테이허브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서 노 군수는 장항의 새로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5년 안에 장항의 판이 바뀔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장항이 이렇게 어려워진 마당에 정말 탈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는 의지들이 표현돼가지고 5년 안에 장항의 판이 바뀝니다. 장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 사업비 30여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23년까지 3년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우름길 특화가로 조성,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들기, 민관협력 및 상생의 틀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숙박시설을 중장기 스테이와 단기 스테이로 나누어 관광객에게 최적의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장항의 집 등 인근 시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유공간 조성, 친환경 주차장 조성, 공유자동차 도입, 컨시어지 및 안내소 운영 등을 추진하며 이용자들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굳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이곳에 머물면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에 대해 한 장항 활성화위원은 인구가 12,000여 명인 장항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계획이라며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기존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만 건축을 하다는 얘기만 된다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 기존에 있던 지역 상인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지역민들하고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일선으로 놓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배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이는 주민공감 선행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항 열린 포럼은 장항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매년 1회에서 2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금강의 환경과 생태, 안전을 아우를 종합계획인 금강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금강과 맞닿은 충남 서천군 화양면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 주변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홍수 문제와 함께 다기능 홍수터, 친수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서천군 화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금강하천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금강과 관련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열린 이날 주민설명회는 홍수 예방과 관련한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천군 관내 금강과 가장 맞닿은 화양면에서 물이 잘 통하게 만들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는 이수,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치수, 여기에 환경까지 챙길 금강관리 방향을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천 관리 방향은 이수, 치수, 환경 모두를 다 이제 아울러서 관리 방향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금강하천 기본계획에서는 3가지 핵심 사항 중에서도 치수 부분에 더 중점이 맞춰집니다. 과거와는 달리 급격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이제 치수적인 부분이 가장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홍수 사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요즘에 또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치수적인 부분의 과거의 방향과 또 지금의 방향은 다른 부분이어서 치수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하천 기본계획은 지역적 문화 특성과 주민 정서, 생태 현황, 향후 보건 계획 등을 아우른 친환경적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화양면 금강변에는 다기능 홍수터가 조성될 계획인데 홍수 발생 시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면서 탄소 흡수, 수질 정화, 수생태 보건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기능 홍수터와 함께 주민들이 물 가까이에서 휴식과 관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도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타지 관광객 유입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민들에 대한 홍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수 공간이나 친수 지구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친수 거점 지구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친수 시설을 도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발에 있어서 따라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 도시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멸종위기 보호종과 천연기념물이 고루 분포한 서천군의 생태터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업이 계획 단계이기에 현재까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후 자세한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호할 건가, 어떻게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또 환경영향평가, 또 경우에 따른 소규모 환경평가 절차가 있어서
그때 더 자세한 계획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의 수자원과 자산이 한층 더 가치 있고 쓰임새 있는 모습으로 변모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지역에서 원하는 하천 관리 방향과 또 이제 하천 관리청에서 바라보는 하천 관리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 요구와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입장을 서로 이해해 가면서 조율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충남 서천군 노인복지관이 주관한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 사업이 지난 19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장항 송림숲 해찬솔길에서 열린 마지막 걷기 행사에는 어르신과 봉사자 등 75명이 걷기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걷기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 사업의 마지막 행사가 장항 송림숲 해찬솔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걷기 행사에는 어르신 50명과 자원봉사자 25명 등 총 75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서천군 맞춤 돌봄 서비스 소속 어르신들로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어르신들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이날 행사는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회식을 열고 준비운동 후 송림 해찬솔길을 걷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 즉석 퀴즈와 경품 증정, 함께 걷다 사진 공모전을 함께 진행해 어르신들께 보다 알찬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충남도에서 반, 서천군에서 반 지원받아 서천군 보건소, 서천군 방법연합회, 서천군 체육회가 힘을 모아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남도에서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걷기 사업 공모를 추진했고 서천군은 공모 사업에 지원 및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개최 이유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도모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걷기 행사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행사 진행에 필요한 도시락 간식 구매, 관광버스 대절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선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있고요.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2차례의 체온 측정,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또한 행사 후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시락 배부로 대체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시권 서천군 노인복지관 과장은 이번 걷기 행사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공모 사업이 있다면 또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고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지원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박동문 어르신은 오랜만에 밖에 나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이번 둘레둘레 행복한 걷기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향후 서천군이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지난 14일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하며 누적 102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천 102번 확진자는 해외 방문 후 자가격리 중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1명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관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천군은 확진자를 격리 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거주지에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서천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이며 약 4,045명에게 4억 2,8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중 하나인 다락방 청소년들이 지난 11일 수련관 2층 서천마루에서 자체 제작한 연극 나를 만나다를 공연했습니다. 이번 연극 공연은 참여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사회성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락방에서 진행된 연극 수업입니다. 각 학년별로 1학년은 생일이라는 주제로 생일에 대한 에피소드를, 2학년은 한숨과 수학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했습니다. 서천군 서천읍에서는 지난 14일 칠석을 맞아 각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함께 깨끗한 서천읍을 만들기 위해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산송 1리를 시작으로 화성 1리, 두왕 3리, 오석 1리 마을에서 주변 도로 예초 작업 및 쓰레기 줍기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박범수 읍장은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서천 만들기에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편식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양교육을 지난 18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번 영양교육은 유년기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체험 위주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식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시청 및 편식송 불러보기를 통해 평소 편식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